안녕하세요. 천하제일의 늘보입니다. 우리 천하제일 취미자랑에서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취미생활을 소개하고 취미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저 늘보의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늘 가던 곳, 늘 만나던 사람들과의 일상이 소중해진 오늘인데요. 취미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주로 집에서 하는 취미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자꾸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영상을 추천해주고요. 어린이들이 많이 하던 글라스 데코를 아시나요? 물풀 같은 원료를 짜서 그림을 그리고 말린 후에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건데요. 이 글라스 데코가 어른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또 지점토로 나만의 느낌 있는 접시를 만드는 활동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로 십자수를 하는 대신에 보석 십자수라고 해서 평평한 색깔 붓을 도안에 맞춰 콕콕 붙여서 예쁜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취미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 늘보의 취미생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전 주로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다른 지역에서만 상영을 한다 하면 영화 한 편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푸릇푸릇한 정원이 있는 카페를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가서 정원을 보면서 힐링하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 냄새를 맡으며 책 읽는 시간도 소중한 취미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극장으로 선뜻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도 주로 집에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심각하던 시기에는 공공도서관이 휴가 냈던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냄새를 한동안 맡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주말이 와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시기도 꽤 있었어요. 이런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점점 길어지면서 저의 취미생활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저의 취미생활 첫 번째는 바로 공원 산책입니다. 여러분 확진자라는 말 알고 계시죠? 저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일도 집에서 재택근무 그리고 쉴 때도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다 보니 확진자, 살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넓은 들판이나 나무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히 나갈 일이 없어도 공원 산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익산에는 곳곳에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죠.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넓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만 걸어가면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있는 공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람 구경 그리고 산책 나온 강아지 구경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공원 산책으로 확진자에서 탈출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달라진 저의 취미생활 두 번째는 바로 비즈공예입니다. 비즈공예는 줄에 구슬을 깨어서 예쁘게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나 마스크줄 같은 소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잔잔한 음악이나 재밌는 드라마를 틀어놓거나 재미있는 라디오처럼 라디오 들으면서 하나하나 구슬을 깨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무엇보다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그런 취미인데요. 사실 천하제일 취미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은 저의 이 비즈공예를 자랑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로 보이는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만든 마스크 스트랩이랑 그리고 반지를 가져와 봤어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마스크를 그냥 차고 다니다 보면 물을 마실 때 내려놓고는 마스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줄을 직접 만들어서 물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목에 걸어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해하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더 보람된 취미 활동이 되더라고요.
구슬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꾸밀 수 있는 종류도 무한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쉽게 구슬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취미생활로 추천합니다. 세 번째 취미생활은 다시 찾은 저의 취미입니다. 바로 도서관에서 책 읽기입니다. 한때 아예 휴가 냈던 도서관이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책 냄새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제가 하도 집에서 유튜브만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가 영상을 보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들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보다 제가 영상을 너무 자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꾸 본 영상을 다시 추천해줘요. 그래서 이젠 유튜브도 조금 지루한 시기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럴 때 잔잔한 음악과 함께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이 저의 즐거운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브보다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올려주는 유튜브의 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주로 즐겨 듣나요? 책을 읽을 때마다 듣는 음악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 요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책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악의 3부작이라고 하죠. 7년의 밤과 28을 다 읽고 이제 종의 기원을 읽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상황에 있는 듯한 실제 같은 상황 표현이 대단합니다. 혹시 책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팟빵에서 KBS 라디오 극장을 검색하면 성우분들의 연기로 들을 수 있는 종의 기원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 극장으로도 듣고 있는데요. 소리로 들으니까 더 무섭고 상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천하제일 취미자랑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늘보의 취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취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해볼게요. 혹시 새로운 취미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추천한 공원 산책이나 비즈공예, 도서관에서 책 읽기 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삶의 활력을 찾아줄 새로운 취미 생활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제일 취미자랑의 늘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춘포 사랑방 이야기 창고 박성숙입니다. 이 방송은 익산시 춘포면 지역의 경영문화재 군대유산 이야기, 서식과 정보,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춘포역을 소개하는 시간과 제가 어릴 적 춘포역 광장에서 놀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익산시 동남부에 위치한 춘포면은 만경강 유역에 형성된 넓은 평야를 이루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1914년 11월 17일 대장역이 개통되었습니다. 1996년 그 당시 대장역이 일본식으로 부른다는 이유로 인하여 춘포역으로 바뀌었는데요. 2011년 6월 1일 전라선 북선 전철화 사업으로 폐역이 되었어요. 일제가 춘포역에서 수탈한 쌀을 그 당시 대장역을 통해 군산항으로 옮긴 아픈 기억이 있지요. 해방 이후에는 학생과 쌀 장소들이 역을 많이 이용했었다 합니다. 춘포 역사는 슬레이트를 얹은 맞배 지붕 목조 구조물입니다. 창문을 위아래로 열고 닫는
당시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 출입구에는 캔노피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 방향 출입구는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포역은 역사적, 건축적, 철도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210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이역입니다. 제가 어릴 적 뛰어놀며 숨바꼭질과 고무줄 놀이, 삔 따먹기를 하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중학생이 되어 이리역까지 기차 통학을 하였는데 1977년 11월 이리역 폭발 사고로 인해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모현동으로 옮겨지면서 그때부터 버스 통학을 하게 되었어요. 교통의 중심지인 대장역은 전주, 군산, 익산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까마귀 떼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먼 마을에서 오는 학생들은 역에 일찍 도착하여 기차를 타는데 가까이 사는 학생들은 기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뜀박질하여 타기도 했어요. 춘포역은 더 이상 슬픈 공간이 아니고 역사를 공부하는 즐거운 곳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익산시 춘포면 춘포역에 대한 설명과 저의 어릴 적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는데요. 알고 계신 우리 동네 이야기를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춘포 사랑방 이야기 창고 이었습니다. 함께 기억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저항 시인 하면 생각나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민족적 저항 시인,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서정을 지닌 시인으로 평가되며 1986년에는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제 말기 독립의식을 고취한 애국적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인간과 우주에 대한 깊은 사색,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진실한 자기 성찰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됩니다. 먼저 시인의 대표작 서시를 듣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은 거 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으며 본적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동 76번지입니다. 명동 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평양 숭실중학교와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 2학년 재학 중 소년지의 시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1942년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하였습니다. 사후에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가 출간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양심적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시는 일제와 조선 총독부에 대한 비판과 자아성찰 등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동주와 윤주라는 필명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참회록을 듣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베개 잎을 적시며 시에 흠뻑 빠져있던 단발머리 여고생 시절로 혹은 까까머리 고교 시절로 돌아가셨는지요? 빼어난 글이라기보다는 읽는 순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한 줄 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행복한 날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승려 시인 한용운의 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시의 주인마님 장옥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계절과 계절이 교차하는 5월. 오늘 산책을 하면서 문득 저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토닥토닥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라디오 박경원 이야기 정신건강 스토리 박경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비교하면 평균 OECD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2명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4.3명으로 2배 이상 높고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우울증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울증이 심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 제어 능력이 저하되고 또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 또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대처 기술의 미약, 또 청소년 우울증으로 인한 자기 주장의 어떤 결핍, 어려움,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지지 체계의 미약, 그리고 갈등, 이와 더불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부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게 될 때 결정을 하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단조롭고 무의미한 어떤 무기력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과 따돌림, 그리고 주변 지지적인 어떤 환경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많은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대한 예방적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은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에도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합니다. 자살 전에 자살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주변에게 알립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 민감하고 주의 깊은 어떤 관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경청하는 어떤 모습, 또 공감하는 어떤 태도, 또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자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에 충동적인 어떤 측면이 강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들은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인내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적인 관심과 어떤 도움을, 지역사회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 학교 교사, 주변 지역사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보는, 그리고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어떤 우리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이 서로가 위로의 시간이 되고 또 함께하는 풍성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 스토리 박경원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가워요. 재미있는 라디오의 김동석입니다. 미끈 6월 연일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해야겠죠.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와 우리의 생활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생활에 위협을 받고 많은 것들이 바뀐 적은 없었죠.
이 신종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됐다는 의미에서 코로나19로 명명되었죠.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 6종만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성질이 달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류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코로나처럼 원둘레의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형태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2003년 사스라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2015년 메르스로 불렸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동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의 침방울 등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다행히도 빠르게 백신이 개발돼서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됐습니다만 이로 인한 우리의 생활은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익사는 지난해 7월 초 처음 코로나19가 발현되고서 지난 6월 중순까지 470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죠. 저는 비교적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한 걱정은 우리 모두에게서 지금까지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겨울 감기 환자만 찾던 마스크가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까지 하면서 마스크 구매에 신경을 써야 했고 아침이면 회사에 출근하던 직장인들은 원격 근무라는 새로운 방법이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외식과 회식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 배달 욕구가 늘었고 확진자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개강을 준비하던 모든 학교들은 1.5단계, 2단계, 2.5단계 등의 생활을 하도록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온라인에서만 친구를 만나야 하는가 하면은 새내기들은 입학식도 못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생애 첫 학교인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간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두기로 음식점들은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유흥업소들은 시간제 아니면 급기야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영세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긴 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었다 하겠습니다.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더욱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넴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화축제를 비롯 서동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죠. 한편으로는 결혼식, 장례식, 각종 모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웃과 친척 그리고 명절에 부모님들과의 시간도 생략해야 하는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빅체인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바뀌는 삶의 변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오늘 아침 어느 초등학교 앞을 지나오는데 꾀꼬리 같은 어린이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너무 밝게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거야.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이 하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조금은 제한적 활동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 숨가쁘게 움직이며 일상을 되찾으려고 하지만은 멀리서 보았을 때 우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듯이 보였습니다. 처음의 움직임은 서툴고 맞물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오는 중입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현재의 우리보다 미래의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 아닐까요?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까지 익산에서는 8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쳐서 약간은 걱정을 덜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더 많아진 자기만의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한 발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에서 끈끈한 생각을 공유하는 모습도 보이며 참 다행인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한층 푸르러진 이륙산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용안의 멋진 바람길을 행복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두 힘을 내요. 드넓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익산의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재미있는 라디오, 오늘은 코로나19와 우리의 생활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 속 자연 놀이터의 최종철입니다. 본 방송은 이웃이야기, 소식과 정보, 그 이외에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도록 숲 생태 활동의 환경을 실현하고 있는 동양숲 생태원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외출 자제, 모임 금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삶이 변화된 것에 따른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말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의 감염병을 걱정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시 속 자연 놀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동양숲 생태원을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창의적이며 여겨지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고 그들이 모두 어린 시절에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연결시켜 나가는
창을의 길을 기를 수 있는 숲 생태 교육의 가능성입니다. 어린 시절을 자연에서 보낸 것이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그것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어린이집에서는 계절에 맞는 식물들을 아이들과 함께 심고 가꾸며 다양한 먹거리들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포도, 자두, 토마토 등 다양한 과일과 상추, 콩, 양파, 대파, 고추 등 신선한 채소를 직접 수확하고 맛보는 살아있는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죠. 우리 고유의 장독 문화인 고추장, 된장, 간장을 직접 담가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양의 어린이들은 직접 모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주식인 쌀이 열리는 전 과정을 봄부터 가을까지 함께 관찰하고 잘 익은 벼 알곡을 훑어보는 활동을 끝으로 살아있는 교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한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하여 퇴비를 만들고 자연으로 다시 순환되도록 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남은 이 음식물을 뭐 하려고 하는 게요? 이게 썩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식물에 좋은 영양분이 된대요. 그럼 땅도 건강해지고 식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자연 부화하여 자라는 병아리의 울챙이, 호랑나비, 메뚜기를 살아있는 동물과 곤충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 곤충과 함께 있는 곳이야말로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가 되겠죠. 또한 자연 속에서 밧줄, 그네, 해먹 등에 몸을 맡기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온몸의 감각을 느끼는 그 순간이 아이들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아토피, 천식, 감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소나무, 편백, 미층나무, 메타세카이 등 다양한 나무와 꽃, 넓은 잔디밭, 그리고 햇빛,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곳, 바로 동양 어린이집입니다. 답답한 도시 속에서 잠시 눈을 돌리면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동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 속에서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동양 어린이집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놀고 다양한 숲 생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동양 어린이집이었습니다.